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할게요. 저장하기 또는 Alt+S 또는 Ctrl+S 키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답안 폴더인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은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색상에 대한 것 빨강, 파랑, 노랑, RGB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테마를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색상값, RGB 값이 동일하게 빨강, 파랑, 노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 한글의 버전이 한글 2020 버전이라면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하지 않아도 아래쪽에서 빨강, 노랑, 파랑에 대해서 RGB 값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한글 2020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변경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 설명했던 것처럼 노랑의 RGB 값, 아래쪽에는 RGB 255, 255, 0으로 되어 있고요. 테마 색상표 기본에서 노랑의 RGB 값은 255, 215,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걸 선택해도 감점 처리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F7키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보는 한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을 먼저 왼쪽 11, 오른쪽 11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세로로 써 있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제보는 0 상태에서 설정해 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폭맞춤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도 쪽 윤곽, 폭맞춤, 그리고 쪽맞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번, 5번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쪽에서 다시 3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성 페이지로 문제 번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보면은 삽입한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에 입력한 제목의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것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이제 입력한 제목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 위치에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태극기로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책갈피는 커서 있는 위치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1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문제 번호가 써 있는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문제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줄로 써 있는 영어 문장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였다면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 분단을 나눠주세요. 바로 아랫줄에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는 빈줄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빈줄은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있으면 적당하고요. 위의 내용은 영어 문단 엔터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하나 문단 작성했고요. 한글 문단도 엔터 안 누르고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문단을 드래그해서 이 네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선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조건 1번 스타일 이름 영어로 써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영어지만 영문 이름으로 따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를 문단 선택,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의 2번 문단 모양의 첫 줄 들여쓰기 선택, 그리고 1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 글꼴은 조금 이따 지정하고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로 지정. 이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하세요. 글꼴 이름을 도둠으로 입력하세요. 마우스로 도둠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고
글꼴 이름 굴림으로 입력해주고 마우스로 굴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만 이렇게 스타일이 변경되었다고 서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문제 2번에는 표와 차트를 만들어야 되죠.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표를 보고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으로 지정하고요.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서식에서 글꼴을 지정할 텐데요. 먼저 목록을 열어보면 글꼴 목록이 한 컴 글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해놓고 궁서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변경하지 않고요. 정렬, 문자와 숫자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표 전체를 문자에 대한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조건 3번 하기 전에 표 안에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숫자에 대한 정렬하기 위해서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합계 아래 셀도 숫자 나타나니까 같이 선택을 해놓고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세요. 표 조건에 3번 셀 배경 노랑 지정되어 있죠.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서 노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회색으로 보여지는 셀들 블록 설정해주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을 선택을 해주고 면색 열어주세요. 색상에 대한 거 지시 3가지 색상 있었죠. 빨강, 노랑, 파랑은 여기서 지정을 하면 되고요. 다른 색상들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열었을 때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가 아닌 기본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색상 아래 그대로 나오니까 아래 선택하면 되고요. 현재 연습하는 한글 버전이 한글 2020이 아닌 경우에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변경해서 작업하면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노랑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기 위해서 합계를 구할 셀, 그리고 합계가 나타날 셀 같이 선택을 하는데요. 전라도에 대한 셀은 합계를 구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 3개 셀만 삼행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캡션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에 메뉴에서 표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캡션 열어주세요. 위를 선택을 해주고 캡션의 내용을 새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다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표의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표 조건에 5번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표 안에 셀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크기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키워주는 게 적당하고요. 이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행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만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이중실선 지정하지만 한 번에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셀 비어있죠? 클릭 한 번 해서 블록 설정된 상태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대각선을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이제 차트 조건 작성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여지는 차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의 1번의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어떤 값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표에서 노랑 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메뉴로 가주세요. 세로막 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진 후에 차트 데이터 편집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차트를 컨트롤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려두기가 되었고요.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에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한 줄 띄워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저희는 한 줄 띄워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 한번 클릭해주고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차트 조건 1번, 2번까지 했고요. 이제 3번 제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메뉴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입력하세요. 글꼴은 한글과 영어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모두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지정할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꼴은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을 지정을 해주세요. 속성은 진하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지정이 또 있죠.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고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속성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는 밝은색 선택, 선은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지정 위에서 효과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에 지정되어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조건 4번 지정하는데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모두 보통 모양의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꼴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차트의 왼쪽에 있는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갈게요. 한글과 영어 글꼴 모두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 단위가 동일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할게요. 0에서 20, 40, 60으로 변경되고요. 그리고 최대값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 속성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세로축의 왼쪽에 단위 % 해서 축 제목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이너로 가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차트 구성 추가 누른 다음에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에 있는 축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글꼴을 모두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글자가 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개체 속성에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글상자 메뉴를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 여기에서 가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글꼴 설정 먼저 굴림으로 한글과 영어 먼저 변경하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도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까지 같이 지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글자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모두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 테두리 지정은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그리기 속성에 선을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범례 위치는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수정을 하고 싶다면 범례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쫙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위치로 가서 위치를 먼저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그래프와 비교해서 왼쪽 상단의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쉽게 크기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그래프에 가로선이 안 보이고 있죠. 가로선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모든 설정 끝이 났고요. 차트 테두리 바깥에 자동 지정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개체 속성 대화상자는 이제 작업창 닫기를 하도록 할게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는 1번, 2번으로 그렇게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먼저 몇 칸만 띄우고 1번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칸만 띄워주고요.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의 위에 있는 루트 X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극한을 선택할게요. 극한에서 세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선 소문자 N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대문자 P를 입력하고 위에 첨자에선 세 번째 것 선택, 소문자 N 입력을 해주세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꼴 1 빼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위에서 분수를 선택해 주세요. 숫자 9 입력해주고 다시 첨자에서 첫 번째 것 선택, 숫자 3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분모를 클릭한 다음에 숫자 10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위에 첨자에선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누르고 다시 이퀄 한 다음에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271 입력을 해주고 분모에는 100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모두 동일하게 입력이 되었죠.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만 스페이스바로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숫자 2번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한 칸 띄운 다음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위에서 분수를 선택을 해주고 분자에는 소문자 A 입력, 그리고 첨자에선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을 입력을 해주세요. 분모를 클릭한 다음에 대문자 T 입력,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를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이퀄 누르고 다시 분수를 선택하세요. 분자에는 대문자 G 입력, 분모 클릭한 다음에 숫자 4, 그리고 파이 문자 없죠? 그리스 소문자에서 파이 문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를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괄호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 닫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2번도 모두 완료됐으니까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3번과 4번 사이도 빈줄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두세 줄 이렇게 더 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제 4번 아래 빈 공간에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재 화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화면을 조금 작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화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해서 4번 아래에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의 크기, 너비를 먼저 120으로 지정, 높이는 140을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정답 파일에는 모두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는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의 2번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의 색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 색상 아무 상관없이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본문 영역 안에만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아래에만 위치하면 되는데요. 위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위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위에 메뉴에서 가로 글상자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내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ESC 키 누르면 이렇게 상자가 선택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글꼴 수정할 수 있고요. 서식에서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지정하세요. 하향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요. 팔레트로 가서 하향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자에 대한 정렬, 수평과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평 정렬은 여기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95,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죠. 면색 열어서 색상 파랑, RGB 값 00255 이걸로 지정하면 됩니다. 글상자에 대한 세로 정렬,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글상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세요. 글상자의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된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다시 상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130, 높이는 50을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뒤에 있는 색과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겠죠. 면색에서 임의의 색깔, 저는 뒤에 있는 색보다는 조금 옅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도 역시 위에처럼 마우스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Shift 누르고 클릭 3개 도형 같이 선택한 다음에 위에 메뉴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위에 조금 더 위로 붙어야 되겠죠? 마우스로 위로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그림의 저장 위치는 첫 번째 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아래 여기에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이름은 logo1.jpg라고 되어 있죠. GIF나 PNG 다른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 파일에서 JPG로 선택해서 logo1.jpg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래에는 체크 몇 가지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거 체크 모두 해제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고 열기 누르도록 할게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림을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하고요. 그림이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지정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3쪽에 제목 앞에 책갈피를 이미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 하이퍼링크 지정하면 됩니다. 연결 대상 한글 문서 선택을 해주고 만들어진 책갈피 태극기를 선택을 해주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태극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물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을 열어주세요. 제일 위로 가서 위에서부터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도둠을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태극기 역시 뒤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를 너비는 60, 높이는 2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지 앞쪽에 나타나겠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색상, 도둠까지만 지정했고요. 빨강 지정하지 않았죠. 아래에서 빨강 RGB 값 255.00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에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다시 왼쪽에 작은 도형들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글씨 써 있는 뒤에 작은 도형 만들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조건은 직사각형 그리기로 같이 지정되어 있죠. 두 번째 지정된 것 지정하면 됩니다. 크기를 너비는 6, 그리고 높이는 18을 지정하세요. 선택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 지정되어 있는 게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되어 있죠. 뒤쪽에 있는 세 개 도형을 아래쪽의 것 같이 보면 색깔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것 아무거나 지정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앞에 흰색 써 있는 도형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변경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흰색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ESC 바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놓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글자에 대한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20, 높이는 13을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깔, 도형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상태에서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데요. 지금 맞춰도 되고 옆에 있는 도형 크기 생각해서 먼저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 글상자 세 번째 게 있는 게 텍스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ESC 키 한번 누를게요. 상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 그리고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가주세요. 직선 또는 파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파선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을 없애기 위해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세 개 도형을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위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로 이동시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내용 수정한 후에 왼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들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태극 뒤에 있는 도형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흰색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사괴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채우기 탭에서 면색, 흰색과 태극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면색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평가로 가도록 할게요. 제목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바로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첫 번째 한자 나타나는 곳까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재정 바로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재정의 한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시 두 번째 한자 나타나는 곳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계기 뒤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변환할 한자 선택을 해주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내용 문단의 끝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다음 문단은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진 게 보이죠? 들여쓰기 10포인트를 문단 모양에서 지정해야 되는데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를 따로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스페이스바 2칸으로 지정해도 들여쓰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띄어쓰기 2칸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문단의 끝까지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 문단 입력했고요. 바로 아래는 다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되었다 뒤에서 엔터키 2번 누르세요. 이제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중제목 위에는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하트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문자표에 어디에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교 일반에서 찾도록 할게요. 먼저 하트를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를 한 칸 하고 중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에는 바로 다음 줄부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중제목 아래의 내용들은 각 줄의 첫 번째 칸에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 번호 무시를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6줄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시 중제목 입력해야 되니까 위처럼 하나 빈줄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서 현재 하트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도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죠. 입력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을 개수를 세어보면 줄은 6이 되겠고 칸은 2가 되겠죠. 아래 설정은 처음 만들어진 설정 그대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먼저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 안에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ESC키를 눌러주고 표 안에 셀 합치기 되는 부분이 있죠. 합치기 할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M키 또는 바로 메뉴로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아래 두 개 셀도 블록 설정해서 셀 합치기 하세요.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을 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높이는 마우스로 절대 조절하지 않습니다. 셀의 너비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는 출력된 표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고요. 모든 셀이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표의 전체 높이는 표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요. 아래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 번 이 정도만 해주면 적당합니다.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하세요. 기관명 위에도 위에 중제목처럼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명 아래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주세요.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지정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메뉴에서 덧말 넣기 누른 다음에 덧말에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자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 위치는 위로 되어 있고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쪽 메뉴 가주세요. 머릿말에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고 위에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보여지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랫줄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하세요. 두 줄에 걸치도록 하기 위해서 모양을 두 줄로 변경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는 궁서 선택을 하고 다시 면색 열어주세요. 색깔을 노랑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출제된 문제에서 9월 수신사 이걸 찾아주세요. 그래서 수신사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각주를 만들어야 되죠.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각주의 번호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위에 메뉴로 가서 번호 모양 열어주세요. 원문자 1, 2, 3 선택을 해주세요. 구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분선 길이가 5cm로 되어 있죠. 조건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쪽에 본문으로 가주세요. 그림이 오른쪽 나타나는데요.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파일 선택, 그리고 문서의 포함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체크한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엔 체크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개체의 속성 적용, 이거는 체크 해제하도록 할게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르기 끝났다면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위쪽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이 먼저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40, 높이는 35를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4번 문제에서 작성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어울림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림이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종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 가로와 세로를 문단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체크되도록 해주세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2mm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만 2mm 지정하고 다른 곳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위치 조금 더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끝에 글자 모두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동일하니까 수정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아래 중제목으로 가주세요. 중제목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다시 굵기의 개양 방법 이것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모양에서는 기본 탭에서 글자 색을 먼저 하양을 지정하세요. 음영색은 파랑을 지정해 주세요. RGB 값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같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 6개 줄에는 문단 번호 그리고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먼저 줄 간격을 180%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 주세요. 문단 번호 모양 만들어진 거에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있다면 선택을 하면 좀 빠르게 작업할 수 있죠. 새 번호 목록 시작, 1수준 시작번호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 선택되어 있죠. 번호 모양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 뒤에 마침표 이렇게 나타나도록 번호 서식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비 조정을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20포인트로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은 오른쪽을 지정하세요.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하세요. 이번에도 번호 모양 대문자 ABC로 되어 있고요. 뒤에 마침표가 나타나도록 번호 서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너비 조정 2수준의 값 3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되어서 1수준, 2수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1수준만 지정되어 나타나는데요. 2수준 지정해야 되는 2와 3에 해당하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서식 메뉴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3, 4 써있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과 동일하게 변경되었고요. 표 위에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한번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밑줄 지정하기 위해서 태극기에 담긴 의미 이것만 블록 설정해서 밑줄 지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태극기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열어주세요. 태극기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의미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도 강조점에서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먼저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모두 했고요. 먼저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지정하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이중실선과 선 없음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중실선 선택해서 위쪽 테두리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다시 선 없음 선택해서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행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배경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은 가로로 선택, 오른쪽은 줄무늬 선택, 시작색은 흰색, 그리고 끝색 열어주세요. 끝색은 노랑을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해서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진하게 속성을 지정하고 장평 95%로 변경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문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3페이지에만 쪽 번호가 6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라비아 숫자 6이 아닌 로마자 소문자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리고 쪽 메뉴로 가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에서는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줘야지 오류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번호 모양 열어서 로마자, 소문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줄표 넣기는 없으니까 해제할게요. 시작 번호는 6으로 입력하거나 이 삼각형 눌러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만 이렇게 6에 해당하는 로마자 소문자가 쪽번호로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죠. 파일은 저장을 해주고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는다면 모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